안녕하세요. 행성조 원장입니다. 황 박사의 알쓸모이, 알아두면 쓸모있는 모발이식 이야기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모발이식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어떤 방식을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머리를 우리가 채취해서 그거를 탈모 부위에다 이식하는 게 모발 이식의 이제 과학적인 배경이 되겠는데요. 채취하는 법을 호두부에서 이런 식으로 보시죠. 이런 식으로 천조각처럼 떼어내고 그거를 위아래로 잡아당겨서 꾸며낸 다음에 그 조직을 하나씩 모낭을 분리하는 방법이 이제 흔히 말하는 절개법이 되겠고, 그렇지 않고 그 뒷머리를 어느 정도 짧게 깎은 다음에 하나씩 구멍을 뚫어서 하는 방법이 이제 쉽게 말하는 비절개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방법이 비절개법이라고 해서 절개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한 개를 작은 1mm 사이즈로 절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조직을 떼어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가닥들을 다 절개를 해내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낭 단위로 절개를 한다 이렇게 영어로는 표현하는데, 한국말로는 그냥 비절개라는 말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쉽게 그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직을 떼어내고 이거를 각각 따로따로 분리하는 방법, 아니면 이렇게 하나씩 다 이렇게 뜯어내는 방법, 그렇게 되는데요. 절개법과 비절개법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절개법은 우리가 새끼 얘기해서 생착률이 좀 높게 나오고, 비절개법은 생착률이 좀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이 종합한 부위를 뜯어내다 보니까 약간의 통증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비절개법이라고 해서 그러면 부작용이 없느냐? 여기도 감각이 이상하다든지 또는 약간의 쓰라리다든지 또는 가렵다든지 그런 또 증상은 또 이게 또 비절개에도 흔히 있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생착률이 높고 또 한꺼번에 많은 개수를 채취할 때 4,000개, 5,000개 이런 많은 양을 다량을 할 때는 이 방법이 절개법이 좋고요. 소량으로 할 때는 또 비절개법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절개법을 제 병원에서는 한 60-70%, 비절개법은 한 30-40% 정도 하는데, 절개가 좀 더 효과적인 경우에는 절개법을, 비절개가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제가 비절개법을 환자들한테 권합니다. 그리고 두피가 아주 딱딱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탄력이 적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떼어낸 조직을 위아래로 잡아당겨 꼬매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봉합 후에도 여러 가지 그 압박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가 또 비절개법을 또 선호하고요. 피부가 아주 부드러운 이렇게 물렁물렁한 그런 물살인 경우에는 절개법을 하더라도 전혀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절개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낭을 채취할 때는 이렇게 나뉘지만, 그러면 환자들은 절개해요, 비절개해요 물어봐요. 그러면 이거는 채취의 문제고, 결국은 우리가 이 앞에 잘 심고 미용적으로 좋아지기 위해서 수술하는 거니까 이식 방법도 중요한데, 환자분들은 그거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심는 장비에 따라서는 식모기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슬립 방식을 해서 사용해서 의사들이 미리 구멍을 뚫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간호사들이 들어와서 포셉을 이용해서 한 가닥씩 심는, 그거는 두 번 나눈 스텝이 되겠죠. 미리 구멍을 뚫어 놓고 이제 간호사 들어와 심는 거고요. 식모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대부분 의사가 구멍을 뚫으면서 바로바로 심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의사들이 주로 심게 되고, 이거는 간호사들이 주로 심는 방법이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한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식 깊이에 따라 심는 방법이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인가면요, 우리가 모낭을 채취하면 이 모낭들이
채취한 모낭의 이 길이가 다릅니다. 즉 우리 손가락 길이가 뭐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한 사람 내에서 모낭을 채취했는데 이렇게 길이가 다양한 사이즈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뭐 저도 그렇게 했지만 일반 방식이라는 것은 이 식모기를 사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장비로 이식을 했을 때 이 깊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심고 나서 어떤 모낭은 적절한 깊이로 이식되겠지만 이 짧은 모낭들은 안쪽으로 깊이 이식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피부 안쪽으로 깊이 심겨진 모낭들은 염증이 생기거나 생착률이 떨어지거나 나중에 자라더라도 그 모공이 아주 크게 드러나는 아주 이식한 게 아주 티가 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제가 개발한 이 DCT 방법이 뭐냐면 Depth Controlled Transplantation이라고 해서 그 모낭의 길이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장비를 사용해서 이식하게 되면 짧은 모낭도 긴 모낭도 전부 다 이렇게 피부 표면에 똑같이 이렇게 오도록 깊이를 다르게 심는 거죠. 이렇게 해서 depth control, 깊이 조절 방식으로 하게 되면 생착률도 올라가고 그리고 염증도 생기지 않고 나중에 자라는 그 양상이 모공이 마치 원래 머리카락이 있는 것처럼 아주 미용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래서 일반 방식보다는 이 depth control, 깊이 조절 방식으로 심느냐 안 심느냐를 반드시 확인해보고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발이식은 그냥 절개비절개법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모낭 채취의 방법이고 이식 방법에는 이식을 이 모낭의 하나하나의 길이에 따라서 다르게 심는 깊이 조절을 하느냐 아니면 깊이 조절을 하지 않느냐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장비에 따라서는 한 번에 이식을 하는 식목이 될 것이냐 미리 구멍을 뚫어놓고 나중에 포셉을 이용해서 이식하는 슬립 방식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종류를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